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영숙입니다.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할머니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부터 60대까지 40년간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민호를 키우느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수십 년간 반복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오직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민호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예쁜 신부를 만나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민호가 결혼한 후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40년간 혼자 살다가 가족이 늘어났으니까요. 특히 첫 손녀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직장 복귀해야 해서요. 물론이지. 40년간 식당 일로 굳은 이 손으로 지은이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이유식 만들고 기저귀 갈고 잠 못 들어 보채는 아이 재우고 식당에서 일할 때보다 더 바쁜 하루하루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둘째 손녀 소은이까지 태어나면서 제 하루는 더욱 바빠졌어요. 두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기꺼이 했어요. 문제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아이들 간식은 유기농으로만 주세요. 시중에 파는 건 첨가물이 많아서 안 좋대요. 어머니 청소할 때 이세제 말고 이걸로 해주세요. 아이들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이들 목욕은 정확히 7시에 시켜주세요. 늦어지면 잠자는 패턴이 깨져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지시사항이 늘어가고 말투도 명령조로 바뀌어 갔습니다.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요. 가장 서러웠던 건 가족 외식에서 항상 빠지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은이가 갈비 먹고 싶다고 고기 먹으러 가는데 어머니는 고기 잘 못 드시잖아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젊을 때 치아가 좋지 않아서 질긴 고기를 피했던 것뿐인데 그게 이유가 되어 버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는데 어머니 입맛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하나둘 핑계가 늘어가더니 결국에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게 되었어요. 가족끼리 외식한다고 나가면서 저에게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가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미역국이나 생일상보다는 밖에서 화려한 케이크와 함께 축하하는 걸 선호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할머니는 어색한 존재였나 봐요. 70이 넘어가니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특히 무릎이 많이 아팠는데 40년간 식당에서 서서 일하고 최근 몇 년간은 두 아이를 쫓아다니며 돌보다 보니 관절이 상한 거였죠.
민호야, 엄마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좀 가봐야겠어. 엄마, 그럼 병원 다녀오시는 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수진이도 일 나가야 하고. 제 건강보다 아이들 돌봄이 먼저였어요. 결국 진통제로 버티며 병원은 미루게 되었죠. 몇 달 후 무릎 상태가 더 악화되어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머니 수술하시면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수진이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한 달 정도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그 한 달 동안은 애들을 어떻게 하죠? 베이비시터라도 구해야 하나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걱정하는 건 아이들 돌봄이었어요. 그 순간 참 허탈했습니다.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소은이도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민호가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회사에서 휴가 나왔어요.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그래, 좋구나. 나도 제주도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엄마는 집 봐주세요. 이번엔 물놀이 좋아하는 아이들이의 해수욕장 갈 거라 우리만 다녀올게요. 또다시 저만 빠지는 거였어요. 가족 여행이라고 하면서 정작 가족인 저는 제외시키고요. 그럼 다음에는 나도 같이 갈 수 있을까? 엄마, 나중에 시간 되면. 근데 엄마는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걷기도 힘드시잖아요. 언제 제가 비행기 무서워한다고 했나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거였는데, 그게 무서워한다고 해석된 거였어요. 그로부터 1년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유럽 여행 가려고 해요. 2주 정도요. 유럽? 그렇게 오래? 네, 아이들한테 세계 여러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세요. 그동안 아이들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으니까요. 2주 동안 혼자 집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물론 저도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이번에도 당연히 제외되는 게 서러웠어요. 나는 정말 한 번도 바다 건너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 장시간 비행은 몸에 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은 걸을 일도 많고. 결국 또 혼자였어요. 40년간 고생해서 키운 아들과 손녀들이 행복한 여행을 떠나는 걸 바라만 봐야 했죠.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우연히 민호와 수진이의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이번 여행 정말 자유로울 것 같아. 어머니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솔직히 요즘 어머니 몸도 많이 안 좋으시잖아. 병원도 자주 다니셔야 되고.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마음속에서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이 가족에게는 짐이구나. 자유를 방해하는 존재구나.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현관에서 어머니 잘 지내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자. 가족이 떠난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아파트 매매하고 싶은데요. 빨리 처분하고 싶어서 시세보다 좀 낮춰서라도. 사실 이 집은 제가 40년간 식당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에요. 민호가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함께 살고 싶어서 이 집으로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먼저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다행히 매물이 나온 지 3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집을 보더니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집을 판 돈으로 어디서 살지 고민하다가 예전 식당 동료였던 정숙이 언니가 추천해준 곳이 있었어요. 영수가 요즘 실버타운이 정말 좋아졌어.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호텔 같더라. 처음에는 실버타운이라는 게 좀 서먹했어요. 뭔가 버려진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하지만 직접 가서 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 그리고 24시간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무엇보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여기서는 모든 식사가 제공되고 청소나 빨래도 저희가 해드려요.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던 제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이 텅 빈 집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건 나중에 들었어요. 민호가 급하게 전화했을 때의 당황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 왜 이래요? 아, 너희 여행 잘 다녀왔니? 나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 이사요? 어디로요? 왜 갑자기? 실버타운으로. 거기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러시면. 너희는 알아서 하지. 이제 진짜 독립할 때가 됐잖아. 그때 수진이가 전화를 바꿔봤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수진아, 그동안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가족 여행도 나 없이 잘 다녀왔고, 이제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렴.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아침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것부터 다른 느낌이에요. 4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밴 저였는데, 이제는 7시, 8시에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침 식사는 식당에서 제공되는데 정말 맛있어요. 영양사가 균형 잡힌 메뉴로 짜주고 무엇보다 제가 만들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40년간 남의 밥상을 차리고 집에 와서도 가족 밥상을 차리다가 이제야 편하게 앉아서 밥을 먹는 기분이에요. 여기서 가장 좋은 건 건강 관리예요. 간호사가 상주해서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상담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도 받아요. 무릎 수술 후 재활 운동도 전문 물리치료사가 도와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파도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치료받으니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꾸준히 운동하신 덕분이에요. 전문가가 제 건강을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가장 놀라운 건 제가 이렇게 많은 취미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40년간 일만 하다가 72세에 처음 알게 된 거죠. 서예 수업을 들어보니 제법 재능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글씨에 힘이 있다고 칭찬해 주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요가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경직되어 있었는데 몇 달 하다 보니 유연성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그리고 원예 수업도 정말 재미있어요. 작은 화분에 꽃을 키우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실버타운에서 만난 어르신들과의 관계도 특별해요.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분위기예요. 같은 층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다가 뒤늦게 독립을 선택하신 거죠. 영숙이 언니, 저도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가족을 버리고 나온 것 같아서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후회 안 해. 맞아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 용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민호는 처음에 계속 연락하며 돌아오라고 했어요.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그럼 가끔 놀러와. 하지만 나는 이제 여기가 좋아.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민호야, 잘못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엄마는 이제 새로운 삶이 생겼어. 몇 달이 지나니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받아요. 예전처럼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손녀들이 놀러 왔어요.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할머니, 행복해 보여요. 지은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아이들도 제가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서요. 40년간 모든 돈을 가족을 위해 쓰며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제 돈을 제가 쓸 수 있어요. 집을 팔고 실버타운 입주비를 내고 나서도 여유 자금이 꽤 있어서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사봤어요. 예쁜 옷도 사고 좋은 화장품도 써보고 가끔은 친구들과 맛있는 곳에서 식사도 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쓰는 게 처음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요. 서예 수업이 있는 날, 요가 수업이 있는 날, 친구들과 차 마시는 날, 모든 일정이 즐거워요.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는 게 정말 좋아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족을 떠나온 게 후회되지 않으세요?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물론 손녀들이 그립기는 하지만 제가 희생하며 함께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해야 가족도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희생해야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72세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서예를 더 열심히 배워서 전시회에 작품을 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요가 강사 자격증도 따보고 싶고 원예 기술을 더 배워서 작은 정원도 가꿔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건강을 잘 관리해서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대든 80대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요.
물론 가족을 떠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을 희생해가며 사는 게 진짜 가족을 위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72세에 비로소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살고 있어요. 이 기쁨을 더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벌써 6개월째예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40년간 식당에서 일하며 꿈꿨던 노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제 자신도 더 당당하고 행복해졌어요. 누군가는 제 선택이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72년간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제 것이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김영숙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제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적기일 수도 있어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